예, 이번 시간에는 기초세무조정 중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은 제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회계상 가지급금과 세법상의 가지급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업회계상의 가지급금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세법상의 가지급금은 대여금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법상의 가지급금은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입니다. 그 자금을 빌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가지급금 적수 곱하기 인정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 또는 366분의 1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과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연도 중에는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연말에 처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당좌대출 이자율은 지금 현재 4.6%로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적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잔액으로 남아있는 매일매일 금액의 누적 합계 금액입니다. 이 적수 금액과 이자율을 곱하기 이전에 36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가지급금의 1년 365일 동안 평균치를 계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를 계산할 때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자율이 5%라고 가정했을 때 1월 1일 날 1,000만 원이 있고 12월 31일까지 계속 1,0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의 5%면 그러니까 50만 원이 이자로 쉽게 계산이 되겠죠. 근데 7월 1일 날부터 1,000만 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자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을 매일매일 잔액 기준으로 합계해서 365로 나누게 되면 1월 1일부터 500만 원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될 겁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 5% 계산하게 되면 25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런 형태로 계산이 가능하냐라는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이 적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이자는 인별로 구분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표자는 1번과 4번, 갑이사는 2번과 5번, 을이사는 3번과 6번이라고 하는 적요 번호를 사용해서 규칙적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세 사람, 네 사람, 뭐 여러 사람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법인조정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목별 세무조정 2에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가셔갖고 내용을 조정하시면 되는데 대주주, 김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회계 데이터 블록이라고 되어 있죠. 이자율 선택은 먼저 당좌대출 이자율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법인 세무조정 쪽에서 설명할 때 배우시기로 하시고요. 당좌대출 이자율로 할 때는 그러니까 이자율 선택에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선택하시고 회계 데이터 블록이 대주주, 성명 김주주에서 단기 대여금에 이미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4번에서 대주주로, 김주주로 이렇게 회계 처리되어 있다면 회계 전표 블록이 예라고 눌러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명, 김주주에서 자료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자료에서 12월 달에서 뭡니까? 단기 대여금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3천만 원 있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기초정보로 가겠습니다. 재무회계의 기초정보에 거래처별 초기 6월에 가서 단기 대여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여기에 대표이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죠. 대표이사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김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222번 김주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회계 데이터 블록에서 대주주, 김주주, 거래처 222번에서 데이터 불러오기를 합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확인해서 정기월 1월 1일부터 3천만 원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료가 확인이 됐으면 차입금 인정이자 가시면 138만 원 금액이 나오죠. 인정이자 금액이 나옵니다. 회사에서 138만 원을 결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결산서에 반영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은 결산자료 입력해서 이미 반영을 했을 겁니다. 일반 전표에서 12월 달로 해서 반영을 했을 겁니다. 12월 달로 해서 12월 31일 날 내용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쯤에
이자 수익에 대해서 대주주 138만 원 넣었죠. 원래는 222번에 있는 김주주였죠. 제가 이때 몰라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정이자를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할 때 손쉽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결산서 작성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제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134번으로 처리했을 때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단기 대여금으로 되어 있더라도 우리 조교 등록과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보시면 단기 대여금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죠. 성격이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적수 계산하고 인정이자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부분은 우리 법인 세무조정 쪽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부분 마치겠습니다.